네, 이번 대책은 그 종류나 강도 면에서 지난해 9.13 대책과 비교할 만큼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는 내용들이 대거 포함됐습니다. 경제부 노태영 기자와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노 기자, 먼저 조세, 금융, 분양 여러 분야에 걸쳐서 아주 포괄적이면서도 꼼꼼한 정책들이 포함된 걸로 보이는데 사전 예고 없이 무슨 군사작전 하듯이 전격적으로 발표를 했어요. 그렇죠. 정부가 추가 대책 고민 중이다라는 말을 했었는데 이렇게 깜짝 발표할 줄은 정말로 몰랐습니다. 네. 심지어 정부는 이제 정보 유출을 우려해서 실제 대출을 담당할 은행과도 전혀 협의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이게 아무래도 부동산 시장이 좀 심리적인 측면이 있다 보니까 시장에 충격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보안 유출에 신경을 쓴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깜짝 발표는 성공을 한 것 같고 그렇다면 이렇게 포괄적인 내용을 모두 담은 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런 말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시중에서는 이제 정부가 대책만 발표하면 집값이 오르더라. 정부 입장에서는 좀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이고요. 네. 여기다 하나 더 생각해 볼 게 지난달 19일 날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를 했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부동산 시장 너무 오른다라는 질문에 대통령이 오히려 하락세거나 안정화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정부가 시장을 너무 모르는 거 아니냐 또는 부동산을 아예 파악하려고 하지 않는 거 아니냐라는 의구심이 제기됐고 네. 정부 입장에서는 이런 신뢰를 해치는 상황을 더 이상 두고 보기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네. 결국 궁금한 건 이번 정책으로 집값이 잡힐 거냐 이거 아닌가요? 이번 대책은 이제 지난해 9.13 대책보다 좀 더 강력하다 이런 지적이 있어서 좀 성공할 것 같긴 같습니다만은 네. 그러나 하지만 이게 완전히 집값을 잡을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반신반의하는 분위기입니다. 네, 그럴 것이 일단 워낙 시중의 유동성이 풍부하고요. 그 근원인 저금리가 계속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세 하락보다는 일단 좀 조정 장세가 연출되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추격 매수한 경우나 소위 이제 대출을 많이 받아서 갭 투자한 다주택자들이 좀 수익률에 좀 고민을 하다가 물건을 내놓을 경우에 상황이 바뀌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이번 대책에 한계가 있다면 뭘까요? 아무래도 좀 수요 억제 중심이라서 공급책이 좀 안 보이는 게 눈에 보이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30대 애들에 대한 박탈감도 고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제 올해 가장 집을 많이 산 연령대가 30대인데 네. 이분들은 이제 정부 청약으로는 도저히 집을 못 사니까 빚을 내서 집을 산 건데 이번 대책으로 더 이제 집을 사기 힘들어졌거든요. 정부는 집값이 하향 안정화가 되면은 무리하지 말고 집을 사라 이런 입장이지만은 당장 직장 근처에 집이 필요한 이들에게 이 말이 설득력이 있을지는 좀 의문입니다. 네. 또 추가 대책도 가능하다 이렇게 경고를 했잖아요. 그만큼 집값을 잡겠다 이런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정부 대책이 나오면 늘 이제 그 빈틈을 노리는 소위 풍선 효과가 생기기 마련인데 네. 오늘 아예 거기에 대해서 정부가 경고를 했습니다. 이번 대책 시장 자세히 지켜보다가 내년 상반기에 좀 더 종합적인 대책이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오늘 발표했습니다. 네. 노태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